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한 이씨는 양반인가 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서 처음으로 가서 태자첨사공파의 계보도 및 용인 불당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를 보면은 의정공 계보의 대략적 일람을 한번 보고요, 태자첨사공파 계보도를 보고요, 연안시 용인 불당골의 인물,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의정공의 자손이다, 조상을 섬기는 자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화면으로 하고, 의정공 계바의 대략적 일람에서요, 우리 시조는 이무 선존입니다. 그리고 중시조로서 일세가 습자 홍자입니다. 태자첨사를 지내시고 정삼품이 되십니다. 용인 불당골에 단소가 있습니다. 이세는 극자 영자인데요, 태의감 판사입니다. 종삼품이고요. 다음에 삼세손은 경자 무자 경무이신데 판도상서입니다. 이 판도상서는 호조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혹시 이 판도라서 그림도라서 어떤 영토 영역 지도하고 관계가 있는가 했는데, 알아보니까 고려 시대의 호조판서에 해당합니다. 이 정삼품이 되고요. 사세손은 승자 안자 승안이고요, 대호군입니다. 이 종삼품에 이고요. 다음에 오세손은 정공, 상호군이십니다. 고려 무반 최고의 실무직 상호군 정삼품 되십니다. 그래서 대호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정삼품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육세손은 원자 발자 원발 의종공이시고요, 전공판서를 지내시는데, 전공판서는 이 공조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서십니다. 이 용인에 묘지가 있고요, 자제분이 두 분이 광호공과 판서공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칠세손은 귀자 영자 귀령 되시는데요, 강호공이시고 검교 우의정과 검교 좌의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좌의정으로 치사하셔서 저 용인에 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칠세손은 역시 칠세손은 귀자 산자 판서공이신데요, 용인 불당골에 묘지를 실전된 상태입니다. 실미를 했습니다. 팔세손은 강호공 자제분 되시는 두 분이 팔세손인 책자 돈자 두 분이신데요, 책자는 판애빈시사입니다. 애빈시사는 사신들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르기를, 이룬하면 한편 이르기를 평안부사다,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자제분이 효충이신데 대우군을 지내신 자제분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팔세손 역시 돈은요, 애빈 소윤인데, 그래서 소윤공파라 해서 소인이고, 또 족부에 부사를 지내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윤공파됩니다. 그래서 이 강호공 그 묘지 선정하에 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팔세손은 요 속자는 귀자 산자 자제분, 판서공 귀자 산자 자제분이시고, 춘천도 부사를 지내시고, 묘지는 묘병리에 있습니다. 사자인데요, 네 분의 자제분이 계시는데, 금강, 금건,
근정, 근수 이렇게 네 분이 되십니다. 예, 요거는 용인 불당골에 있는 제1사 태자첨사공 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습홍, 습자 홍자에 태자첨사공호 정사물이 중시조가인데요. 예, 단소가 불당골에 있다 했고, 이 비석을 이렇게 보면은, 비석을 보면은 좀 내용 이해하기가 조금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답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검교, 태자첨사, 행, 상약국, 봉어, 스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교라는 것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정원 외에 또는 임시로 맡기는 관직 앞에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이 되거나 정원 외에 따로 이렇게 그 관직을 맡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첨사라는 것은 고려시대 태자 관아의 첨사법인을 사무를 총괄하는 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자들, 세자들을 관아를 업무를 사무를 총괄하는 관직이다 이렇게 보시고, 정원은 이 첨사부가 한 1인이고 정상품 관원이 임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태자 첨사 검교 태자 첨사이시고, 여기 행 이렇게 나오는데, 이 행약, 상약국, 봉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 일단 상약국이라는 것은 약자의 관청입니다. 그리고 봉어는 정육품 뱃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이 나오거나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행수법입니다. 원래 자기 품계에서 아래 직급을 관리할 때 행이라 하고요, 위의 직급을 관리할 때는 수라고 하는데, 위 또는 아래 직급을 이렇게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자첨사공 습자 홍자 선조님, 중시조님은 이제 그러니까 아래 직급 상력관계란 관청의 정육품 그 벼슬을 이렇게 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교 태자첨사이시면서 아래 직급인 상약국 관청을 봉어 정육품 관직을 겸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분들이 우리 직계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예, 8세손까지 모두 다 우리 직계 선조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삼품 중에 태자첨사로서 정삼품을 이렇게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태의관 판사를 지닌 종삼품이 됩니다. 판도상서는 아까 호조 판서라고 했잖아요. 판서, 정삼품 판서이시고요. 대우군의 종삼품, 상호군 정삼품. 그 다음에 정공판서니까 이게 공조판서입니다. 그래서 원자발자 우리 의정공이고요. 그 다음에 좌의정을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판서공을 지내시고요. 판예빈시사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예빈소윤을 지내시고, 춘천도 부사를 지내시고, 이 전부 다 큰 어떤 직계가, 우리 직계가 오로지 이렇게 큰 어떤 벼슬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8세손까지 한 분 한 분 직계가 우리 뿌리이다. 참 이분들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에 바로 이러한 분들의 영향으로 태자첨사가 공파가 크게 번성하고 사만갑족의 명문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자첨사 공파의 계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조가 이자 무자이시고요. 다음에 후손이 이제 중시조가 되시는 습자 홍자이잖아요. 태자첨사 공이시고, 극자 영자 극영은 요거 태의관 판사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3세손이 경무인데, 경무가 이게 판도상서, 그러니까 호조 판서에 해당하는 판도상서를 지내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하는 이 대호군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정공은 상호군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의중공 원자발자 선조님이잖아요.
그래서 원자 발자 선조님이 두 자제분이 계시는데, 강호공 좌의정 귀자 영자시고, 둘째가 판서공 귀자 산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강호공 쪽에 계보들을 먼저 좀 보면은, 강호공 쪽에는 귀자 영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두 분이었어요. 책자와 돈자였습니다. 그래서 책자는 자제분이 책자 이분은 아까 봤듯이 판애빈 시사 있었잖아요. 돈자는 애빈 소유인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소윤 공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돈자 이분에는 손자 되시는 분이 정자 규자 종규 선조님이 애조 판서를 지냈다는 게 족보 내용이 나옵니다. 소윤 공파예요. 그 다음에 책자 선조님이 판애빈 시사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제분이 한 분인데, 이 효자 충자 효충입니다. 이제 이분이 대호군을 이렇게 지내신 분이에요. 대신군을 관직을 맡으신 분이고, 이 효자 충자 자제분이 세 분이신데, 지금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이 자식이 없어서 무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문핵, 문회, 여기 문년이 족보에는 계십니다. 그런데 문핵 이분은 뭘 하셨냐 하면은 이북 북한 쪽에 영원 군수를 지내셨습니다. 영원 군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문회, 문자 회자 이 선조님은 찬성을 지내셨어요. 뭐 찬성이면 종일품이거든요. 참 큰 뱃슬이잖아요. 일품이기 때문에 그러셨는데, 이분이 참 또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찬성이실 때 피소가 돼서 소송을 당해 가지고요, 귀양을 가셨어요. 참 귀양을 가셔가지고 참 억울하게 이렇게 가셨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해배가 돼 가지고 풀려났으셨어요. 풀려나셔가지고 이렇게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셔가지고 여기에 족보 내용을 보면은 불복 입조 해가지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둘째 이 자제분 구자 선조님은 아버지의 그 억울함 때문에 자기는 벼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또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불구문달 해가지고요, 불구문달 해가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좀 벼슬에 아예 나가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않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의 자제분이 세자 안자 세안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천 현감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천 현감을 맡으셔가지고 이천 공파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찬기구 이렇게인데요. 그래서 기자 선조님 아래 이게 억복 선조님이고요. 그 아래에 엽자 선조님입니다. 이 엽자 선조님은 이분은 금성 현감을 지내셨어요. 금성 이게 이제 북한 쪽인데, 금성현인데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셔가지고 일본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서 거기에 참 환대를 많이 받고 하다가 이게 탈출을 하셨는데, 탈출을 하시다가 바다에서 추족해오는 일본군에 의해서 그래서 할복 자살을 하셔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임금이 참의공으로 하고, 그의 아버지도 참의공으로 증직을 하셨어요. 증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의가 되고, 여기가 관이 별제를 맡으셔서 별제공파가 됩니다. 그리고서 별제공파 금성공파는 지금 현재 남한 쪽에는 없습니다. 자손이 없고 북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천공파 말씀드렸고, 소윤공파를 말씀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판서공 쪽에는 기자 산자 판서공 선조님이 속자 한 분의 자제분이 계셨고요. 이 속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원래 네 분이 계셨어요. 근강, 근건, 근강, 근건, 근정, 근수인데, 근정은, 무입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속자 선조님은 이 막내, 근자, 숫자, 근수 선조님이 그 태종이 자신의 딸을, 옹주에 대해서 이 부마로 삼고자 근수 선조님을 부마로 삼는다, 이 사위로 삼는다 이 말이죠. 삼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속자 선조님이 이걸 거절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큰 화를 입어서 좀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배를 가시고 노비로 전락하고 이러는 큰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손자가 되시는 인문 선조님이 이 상소를 위해서 이제 해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순환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인 금강 선조님의 자제분이 인유인데요. 인유 이분이 이제 판관공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세조의 원종공신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판관공을 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근건 선조님은 또 세 분의 그 자제분이 있었거든요. 인문, 인행, 인충 세 분이 계셨는데 인행 선조님은 자제가 없어서 끊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 선조님이 참 상소를 올려서 해배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근건이 이제 인문 선조님이 이 참이 공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또 첨지 중추 부사까지 이렇게 되시고 좀 큰 그 인물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 때문에 이제 이 증직에 대해서 참의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의공 이렇게 하는데요. 또는 근건 선조님의 배위 되시는 그 단양이시, 그 숙부인 단양이시가 유명하세요. 이분이 이제 이 자녀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유배를 가셔가지고 이 노비로 전락해갖고 고생하던 시기에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정말 잘 키워가지고 인문, 인행, 인충, 이 인충 선조님은 승지공이 되시고 청맹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이제 참의공이라고 안 부르고 숙부인파, 또 숙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인문이 선조님이 참 저는 참 대단하시다. 첨지중추 부사, 그 다음에 참의를 지내시기까지 하셨고, 거기에 참의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제일 그 각부 장관에 해당하는 판서 아래에 그 다음에 참판이잖아요. 참판 다음에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관 보가 되잖아요. 요새 장관 다음에는 차관인데 차관은 참판이고, 참판 다음에는 이제 차관 본데 그것이 지금 조선시대는 참의가 됩니다. 그래서 참의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참 6분의 자제분을 두셨는데 전부 다 큰 관직들을 맡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이렇게 7개의 그 지파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를 오전, 광곤, 말하손, 오전, 광곤, 말하손, 오전, 광곤, 말하손 이렇게 여러분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오자 선조님은 진이 공파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그 평택에 있는 진이면에 진이 행감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고, 전자 선조님은 경주 부윤을 지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 광자 선조님은 이거는 상의원 별자를 지내셨어요. 지금 별자 공파는 전부 다 거의 예천에 많이 계신 자손들이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곤자 선조님은 이건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분이 연성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주 목사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주 목사도 지내시고,
뭐 중요한 어떤 관직을 몇 개 좀 지내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례원 판결사라고 했습니다. 장례원 판결사를 지내셨고, 그래서 이분의 두 분의 자제가 나누어서 하나의 지파를 이렇게 형성했는데, 대승 공승, 그렇죠? 대자 승자 스님은 재령군수를 지내셨어요. 재령군수고, 공자 승자 공승 선조님은 그 사평, 그러니까 장례원 사평을 지내셨고, 또 공승 선조님의 그 손자 되시는 분이 그 유명한 이홍로 선조님이잖아요. 그분이 장원 급제하시면서 그 을사보 족보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말자 선조님은 이 삼쪽 공파입니다. 삼쪽 공파인데 여기에 뭐 전임 사관도 하시고 직제학을 하시고 삼척 도 부사를 지내시고 그런 신분입니다. 그다음에 하선선님은 내의원정, 그러니까 내의원정 이렇게 하는데 내의정 공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인충선조님, 인문선조님의 동생이 승지공 그 청백리의 인충선조님이십니다. 이분이 두 자제분이 두신데 필자, 그다음에 보자, 칠보 두 분입니다. 그리고 필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개자, 장자, 개장이 되시는데요. 참 이분이 참봉의 어떤 관직을 가져 계시면서 자녀 교육을 참 훌륭하게 잘 교육을 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 네 분 다 큰 배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언자 성자 언성은 여기에 문경의 혈령을 이렇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혈령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둘째 언자 경자 은경선조님은 전주 부윤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 언자 침자 은침 선조님은 장령이잖아요. 이분은 뭐 참 여러 가지 많이 뭐 전임 사관이기도 하고 암행의사도 지내시고 장령을 또 하시고, 또 이분이 참 유배를 했죠. 모함에 의해서 유배를 가셔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셨잖아요. 이분 아래에 13정녀들이 쫙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해이신 장령 공파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요 언핍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언픽 이렇게 하고요, 정성픽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떻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언벽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분이 이제 진사에 합격을 하셨어요. 진사를 합격하셨는데 그때에 광해군의 좀 폭정에 실어가지고 이분이 둘째 형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전주로 가셔서 그 전주 그 구이면에서 거기에서 이제 학문을 연구를 하시고 또 후배를 양성하시고 후진을 양성하시고 그렇게 거기에 전주 구이면에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와 개수, 그 다음에 언각 이분이 이제 참봉을 지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근수 선녀님이 수제 공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계보를 한번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태자 첨사 공파를 이루는 골격이 되셨어요. 그렇죠? 골격이 됐고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지만 우리 태자 첨사 공파의 골격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태자 첨사 공파의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연안이시 가문을 빛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고란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안시 용인 불당골 인물을 좀 말씀드리는데 요것이 일단 순서를 원래는 여기 원자 발자에 그 의중공 선조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 연결 관계상 우선 강호공 귀자 영자 선조님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소인데요. 불당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에서 문인석도 있고 이 성물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런 거이고 예, 좀 말씀드리면 강호공 귀자 영자인데요. 세종 21년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호는 개은입니다. 시호는 강호이고요. 태조 3년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셨고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내셨습니다. 용인 이동리에 상괴목이라이가 느티나무 2그루를 이렇게 심으시고 자연과 더불어 94세까지 사셨습니다. 지금도 상괴마을이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세까지 사시다 보니까 연안이 씨가 참 장수 집안이다. 아마 참 본보기를 처음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연안이 씨는 많은 인물들이 70대, 80대까지 살아서 조선시대 70대를 넘긴 종, 이품, 당, 상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기로서에 들어간 인물이 조선시대 전 가문 중에 2위입니다. 그래서 21명을 기록하여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임금이 이 강호공 귀자연자가 돌아가셨다는 부흥을 받고 이틀을 아침 조회를 이제 폐하고 하지를 않고 조의를 피하시고 친히 강호라는 시효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판소공 묘소인데요. 귀자 산자에 배위 되시는 고령김씨 묘소입니다. 불당골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래서 판소공 귀자 산자 선생님이 입니다. 호는 괴은입니다. 그리고 자언대부 정이품이 되시고 기록에 의하면은 그 어릴 때 재주가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태조 때 과거에 올라 전라관찰사, 경상관찰사, 강원관찰사, 형조판서, 호조판서를 쭉 지내셨습니다. 참 두 형제분이 조선 창업의 기틀을 닦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정경 부인 고령김씨 사이에 춘천 도부사 속을 이렇게 나오셨고, 그리고 이 판서공 귀자 산자 선조님은 전북 진안군 마해산 입구에 이산묘라는 영묘사라는 어떤 사당이 있습니다. 이산묘 영묘사 사당이 있는데 거기에 배양되셨습니다. 그 영모사는 조선 건국 이래 우리나라 명현, 훌륭한 어떤 현자들 명현 41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배양되셨다는 겁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용인 불당골에서 묘소가 실전되었습니다. 이 조선조에 들어와 좌의정 이규령의 후덕과 그리고 두터운 어떤 명망으로 또 그의 동생 이기사는 자언대부 도관찰사와 함께 개국 초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어떤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참사공파가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세 손이신 의정공휘 원자 발자 묘소입니다. 용인 불당골에 계십니다. 의정공 원자 발자 선조님은 호는 은봉이시고요. 부인은 성천김씨입니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과 같은 연배예요. 이웃에 살면서 친한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고려 공윤한 때 전공파서 이 지금 말하면 공조판서지요. 그래서 판서를 지내셨는데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종족을 갖추셨습니다. 이때에 평소에 덕과 의리를 같이 하던 친한 운곡 원청석, 이 원청석은 태종 이방원이 어릴 적에 스승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이분하고 덕과 의리를 같이 하던 친한 운곡 원청석이 그의 집에 오셔가지고 한 5, 6일 동안 정도 유숙하면서 지내셨다 합니다. 아주 친하셨는데 조선이 개국하였을 때 태조가 원천석하고 원천석과 함께 상신으로 불렀으나 여러 부름에도 움직이지 않고 최후에 의정공까지 제배를 하였으나 불사이군 충렬을 지키며 끝내 응하지 않으셨어요. 불사이군은 하면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불사이군의 충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손자이신 속자선주님도 이 할아버지
원자 발자는 속자 선조님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절이 정신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아들 근수와 옹주와의 결혼을 거절하셨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농담으로 말씀했다지만 진심이 또 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공주이면 가능하지만 옹주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그렇게 농으로서 농담으로 이렇게 그 맹인지화, 그 중매쟁이 맹인지화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할 때 고해고경이라 이렇게 하면 집시는 집으로 엮어야 한다. 집시는 집날로 엮어야 한다.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농으로 이렇게 거절했는데 이 속자 선조님은 또 성격이요. 춘천도 부사로 강직하고 고결하였으며 중매쟁이 맹인 지화가 굉장히 거만했어요. 이 드라마에도 아마 맹인 지화가 드라마다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만해서 여기에 지책을 하니 그러니 뭐냐면 속자 선조님을 태종에게 나쁘게 고하해가지고 속자 선조님이 크게 화를 입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임금이 후공의 소생으로 공에게 구원하자. 그러니까 속자 선조님에게 구원하자. 공이 기꺼이 응하지 않았고 사자 그 신분을 꾼 맹인 지화가 되지요. 여기 말이 참혹 거만하였으므로 인하여 죄를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래서 속자 집안에서 큰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넷째 자집인 이근수 선조님이 태종의 부마로 이렇게 사위로 삼으려다가 중매를 맡은 맹인 지화의 모함으로 속자 집안이 창원에 유배되었다가 손자 이인문 선조님 상소에 의해서 해배되었습니다. 노비로 전락했을 때 단양이 씨 할머니가 숙부인 단양이 씨 할머니가 자식을 잘 키우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 인행, 인충 세 번입니다. 그래서 근건선조님의 참이공 호칭 대신에 숙부인이라고도 합니다. 뭐 숙부인파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고 의정공 원발 선조님은 뒷날 장자 강호공이죠. 첫째 강호공이 세운 공이 많아 대광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좌의정으로 정직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묘는 원래 전주 과거에 완주라기도 했는데 전주 고산현 소주치의 초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강호공이 자기 아버지를 빨리 불당골에 모셔야 된다면서 평소에 계속 그렇게 애원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 용인 불당골로 세종 21년 지금 보인 불당골로 천장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의정공 원자 볼자스미가 아주 그 의롭게 친하신 분 운곡 원천성은 두문동 72년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문동에 불사 이군 충전이죠. 고려 충신들이 두 임금을 생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두문동으로 전부 다 들어가셔서 거기 들어가고 나오질 아예 않아 버렸대요. 그래서 그런데 그 두문동 72현 중에 한 분이다. 그렇죠? 일찍이 이방원을 왕자 시절에 가르친 적이 있었고요. 또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고 난 다음에 운곡 원천성을 기용하려고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요. 태종이 원처석의 집을 찾아갔으나 미리 소문을 듣고 산속으로 피해버렸습니다. 참 또 시조로도 보면 좀 유명하지요. 망한 고구려 왕제를 회고한 것으로서 시조가 우리 그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이 시조를 좀 받는 시조잖아요.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오병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서강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느라. 참 흥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고려 왕터잖아요. 왕궁터에도 가을 그 추초, 가을 풀초니까 가을 풀들이 참 시들어 또다 이런 말이 되고요. 많을 때에 있는 가을 풀들이 시들어 또다. 오배년 왕업이 그 목동의 그 피리 적자거든요. 피리에 이렇게 붙였으니 피리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니
참 석양 해가 지는 석양에 지나가는 어떤 격이 참 눈물겨워하노라 하는 어떤 시조입니다. 둘째 아들 귀자 산자께서 또 강원도 관찰소로 재임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임을 하셨을 때에 자기 복록을 나누어 이 운곡 원천성 스님 거처로 보내주었는데, 이것은 부친 이 원자 발자의 의정호의 명의였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정호 원자 발자께서는 태조 잠저 시절, 잠저라는 말은 임금이 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되기 전에 친교가 이렇게 있어서 그가 등극한 후에 태조가 누차 불러서나 나아가지 않았고, 우의정을 내려서나 응하지 않고, 고려조, 여조에 대한 신하로서의 지조를 지키셨다. 그래서 항절불사, 절의를 지키셨다 하는 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용인불당골에 위표가 올 스풍, 극영, 경무, 승안, 전공, 원발, 규령, 비상, 진다 태자, 첨서, 공파가 꽃을 피운 근거지가 용인불당골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의정공의 자손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참 길게 500년, 600년이 멀지만 혈연으로는 제가 27소수니까 불과 27명의 직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혈연은 아주 가깝습니다. 촌수가 27촌이니까 아주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유는 인자가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정공의 항절불사의 절의정신이 우리의 정신적 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호공, 판서공이 이러한 아버지의 DNA와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의정공 원발 선조님 자체가 뭐냐면은 전공 판서로서의 유능함과 그 정신이 그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첫째는 좌의정이 되시고 둘째는 판서공이 되신 겁니다. 조선 초기에 빼대가 있는 집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문과 급제자가 무려 107명이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유전자와 정신이 우리에게도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불당호는 연안이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종산입니다. 우리 성지이고 성력입니다. 600년의 전통을 지켜온 사만갑족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살만한 세상에 종토를 팔려고 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때도 용인불당호를 소중히 여겨 가가호 각출을 하여 종토를 지켰잖아요. 전 과거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라는 구실로 문중 땅을 강탈하는 위난이 닥쳐도 슬기롭게 능력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전국의 문중 땅을 지켰는데, 이 선유집이나 영세보감이 그 증거 자료입니다. 자손들이 모두 못 살아 죽을 중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종토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연안이시의 상징인 불당원 선령을 팔아먹는 자손이 어떻게 연안이시가 명문집안이라고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고기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손 만대의 치욕이고 우리 세대 전체가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자점서공파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말씀인데요. 용인불당고는 연안이시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상징적인 증거이다. 이것을 팔아치운다면 우리 세대 모두가 수치이고 자손 만대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특히 매각을 획책했던 자들은 망거의 욕정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방관했던 사람들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매각파에 위임장을 주어 동조해준다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그 동조했던 그 부모나 선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손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연안이시의 상징인 선령을 팔아먹는 자신이 무슨 양반이야? 양반? 명문가? 되도 않는 소리를 하지도 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연안이시의 성을 가려야 합니다. 조상님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짐으로써, 특히 태자손수공파의 역사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용인불닭고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우리 연안 이시의 정신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소중한 유산이자 정신인 겁니다. 나무 위키에서 연안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불당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불당골 안에는 태자청소공파 2세부터 5세까지 유표를 모신 사당인 연화서가 있었으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철거됐다. 또한 불당골은 모든 풍사거들이 불당골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고, 명당의 포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영 주석님은 500년이 지나도 줄기차게 연안의 후예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증거였고요. 나라를 빼앗겨 순환을 당할 때 연안의 후예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연안의 선비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조상을 섬기는 자손이라는 걸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의 특징은요, 사고하는 인간입니다.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사고를 함으로써 깊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지닌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느끼는 어떤 감성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지가 이렇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특징의 3대 요소를 하면 그 사고, 이성적인 사고, 그 다음에 감성, 의지, 이 3가지잖아요.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데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는 데서 감사가 나오고,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치사랑입니다. 거꾸로 부모님은 조상님을 사랑하는 치사랑이잖아요. 이 인간의 매간 발견할 수 있는 이 치사랑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간 행위의 가장 근본이 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의사랑과 치사랑이 자연의 이치고 정의입니다. 자연의 감사,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알기 위해서 인간의 특징인 지혜를 사랑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효에서 인간의 됨됨이가 나타납니다. 자, 좀 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효자를 보면은요, 효자는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늙을 노자는 노쇠하다, 늙다는 뜻과 또는 공경하다, 노련하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늙을 노자의 각골문을 보면은 머리가 헝클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을 그려져 있다. 요건 이제 그러니까 흑토자, 흙에다가 여기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잖아요. 여기는 비수니까 비수는 지팡이를 이렇게 짚었다, 꽂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세 노쇠하다 또는 늙었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노자는 땅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늙을 노자고요. 효자는 이게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자식이 부추기는 모습이에요. 또는 노인이 자식과 사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효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친하게 사귀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이고 훈육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사랑이 흐르고 있고, 자식은 그것을 배우고는 그 사랑을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 자식이 또 효도하는 순환 구조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효가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부터 참된 인간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상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륜이고 천륜이고, 인륜과 천륜을 지켜야 참된 정말 참된 행복,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의 가치 존중하는 뜻으로,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은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사고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느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치가 인간 존중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올바른 인성의 뿌리를 내립니다. 효사상이 이렇게 희박해지니까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점점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메마르고 개인 이기의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식마저도 안 낳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많이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인간 존중 사상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갚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입니다. 요즘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뉴스를 강하니 접하곤 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는 볼 수 없었습니다. 폐륜 행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본은 부모님이고 조상님입니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전쟁이 잦았는데 자식이 부모를 놓고 피난가는 모습에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이 치사랑을 발견하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천하를 주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데 이 인입니다. 인애라고 하잖아요. 이 어질린 자입니다. 이 인이 사랑, 본질이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심부터는 종족 번식이라는 본능에 의한 공통적인 사랑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 인간에게만 있는 고귀한 사랑이 치사랑이에요. 바로 거꾸로 부모, 조상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치사라는 것은 부모님을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긍정한다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조상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알량한 이기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바른 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사랑의 근거는 인간이 사고하는 동물, 생각을 함으로써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이 비롯되는 겁니다. 감사함에 대한 보답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고 도덕입니다. 이 윤리 도덕의 시작입니다. 경로사상, 부모 공경, 숭조 정신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체가 인간 존중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서, 이러한 마인드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어른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를 자유롭게 대하고 젊은이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를 지닐 때, 이러한 순환 구조를 가질 때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해집니다. 인간성이 메마르지 않고 인간성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이러한 건강한 마인드를 지닐 때 자신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근본을 잊지 않으면서 올바름을 항상 가지고 삶의 태도가 진중하고 경박스럽지 않습니다. 경로사상이 참 동양 에이즈의 경로사상이 참 소중했는데요.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고요. 조상을 잘 섬기는 집안이 정말 복된 집안이 됩니다. 하드는 스스로 돕는다고 했는데요.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강원공파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